네, 안녕하십니까. 원가관리사 2급 10번째 강의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 세 번째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의 흐름 세 번째 시간에는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그리고 기말재고자산 포함 여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제3장 제조기업의 재고자산 흐름입니다. 네, 후입선출법이 나오죠. 후입선출법은 나중에 입고된 것이 먼저 출고되는 방식으로 계산되는 방식입니다. 후입선출법은 이제 오늘날 자주 쓰여지는 방법은 아니고 KIFRS에서는 이미 이제 이 후입선출법 방법이 퇴출되었죠. 그리고 이제 일반 기업회계 기준서에는 남아 있지만 후입선출법을 쓰는 기업이 아주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거의 드물다라는 것이죠. 후입선출법은 최근에 입고된 것이 먼저 사용 소비되어진다라는 개념이에요. 이런 정도로만 보시고 재고자산 감모손실과 평가손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재고자산 감모손실입니다. 기말재고자산의 실제 수량과 장부상 수량 차이가 날 때 이를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하죠. 수불보입니다. 이 수불보는 보조장부예요. 보통 이제 주요 장부가 있으면 보조장부가 있는데요. 주요 장부는 이제 분계장이죠. 분계장, 그리고 총계정 원장이 있다면, 보조장부에는 이제 매입 매출장, 그리고 가드러움장,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기타 장부들 중에 수불보도 포함이 되죠. 수불보 사항의 이제 수량과 그다음에 실제 창고상의 수량이 안 맞는 거예요. 불일치죠. 이럴 때 이제 장부상 수량과 실제 수량과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감모 손실인데요. 수불보상의 수량이 100개입니다. 그런데 실제 창고에 남아있는 수량이 50이에요. 이 나머지 50개가 부족한데요. 정상적인 감모 수량이 있고요. 비정상적인 감모 수량이 있어요. 이 정상 감모는 자연적으로 증발되는 거라든지 또 항상 정상적으로 일정한 비율만큼 소모되어져서 없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비정상 감모는 비정기적이고 그 다음에 보관상의 부주의 등 관리 소홀로 인하여 없어지는 것이 있고요. 그리고 이 감모된 수량이 무엇 때문에 감모되었는지 원인을 찾기가 어려운 것들까지 다 포함을 합니다. 그래서 이 비정상 감모 수량은 원가성이 없다. 그래서 영업의 비용으로, 즉 기간 비용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원가성이 없기 때문에요. 그래서 재고자산 감모 손실은 장부가액에서 실제 재고액, 장부 재고 수량에서 실제 재고 수량을 뺀 거에다가 단위당 장부 원가를 곱하는 거예요. 시가를 곱한다 하면 틀려요. 원가성이 있는 재고가 수량이 부족할 때 차변의 매입, 이거 매출원가로 가죠. 6월 상품 대변으로 차감이 되고요. 원가성이 없는 재고가 수량이 부족하다면 매입 원가가 아닌 재고자산 감모손실로 간다는 거예요. 이번엔 재고자산 평가손실입니다.
진부화라는 거는 이제 유행이 이미 지난 거예요. 또 성능이라든지 기능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뭐 디자인, 색상 등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것들, 이런 것들을 진부화라고 합니다. 진부화가 진행이 되면 시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시장 가격이 내려가야지만 팔리는 것이죠. 이때 발생한 것을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잡습니다. 실제 판매를 해서 얻은 손실이 아니라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면서 발생하는 손실을 미리 잡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로 계산이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을 이제 보수적인 회계 처리라고 합니다. 재무적 기초를 견고히 하기 위한 보수적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하면서 동시에 매출원가를 올려줍니다. 그런데 평가 손실이 반영된 이후에 진부화의 상황이 해소되어서 반대로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다면, 그러니까 쉽게 정리를 하면 장부 금액이 1,000원이었는데 진부화로 인해서 시가가 500원으로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차액 500원이 평가 손실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흘러서 장부 금액 1,000원에서 500원으로 평가 손실 되었던 거가 시가가 상승해서 1,500원이 된 겁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시가 1,500원만큼 회복을 시켜준다면 500원 평가 손실을 다시 원상복구하면서 그 다음에 그 500원이 평가 손실이 사라지면서요, 1,000원만큼 이익을 잡아줘야 되는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 손실이 회복되면서 1,000원만큼 이익을 잡아줘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시가가 아무리 1,500원으로 상승했다 할지라도 평가 손실을 500원 초래했던 이 금액만큼만 시가에 복원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가 1,000원으로 동일하게 복원시켜주는 것이죠. 평가 손실을 500원만큼만 환입 잡는 거고 이익을 잡지 않아요. 이런 방법을 저가법이라고 합니다. 장부금액 500원이 떨어져서 이제 500원이 남았지 않습니까? 시가가 이제 1,500원이 되면은 1,000원만큼을 회복시켜주면서 이익을 잡아야 되는 건데 저가법에서는 이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진 500원만큼 장부금액으로 다시 회복시켜준다. 저가법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차별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이거는 차감 계정입니다. 그리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반영이 되고요. 시가가 회복이 되면 환입을 잡습니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 차변에 있던 것이 환입으로 잡히고요. 대변에 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대변으로 상계됩니다. 500원만큼씩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기말 재고자산 포함 여부를 보겠습니다. 재고자산은 결산 보고일 현재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을 재무상태표에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장부상 재고자산인 것이 있고 보유하고 있더라도 장부상 재고자산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부분을 보면 선적지 인도 기준입니다. 선적될 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여기가 이제 부산이다라고 하면
부산항에 이제 정박되어 있는 배가 있고 여기에 컨테이너가 실려 있습니다. 선적이 완료된 것이죠. 수출을 합니다. 미국으로요. 그런데 선적지, 즉 부산항에 선적이 완료가 되면 수출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아직 미국이란 나라에 도착하기 전이지만 수출하는 국가에서의 선적항에 선적이 완료되면 수입을 하는 쪽에서는 그 소유권이 바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선적이 되자마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도착지 인도 기준은 선적이 완료된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수입국가의 목적지까지 도착이 되어야지만 수입하는 쪽에서의 소유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의 지정한 도착지에 도착한 때에 비로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고요. 보고기간 종료일 현재 운송 중이라면 아직 미도착 상태니까 판매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저당 상품입니다. 담보 목적으로 저당권이 설정된 상품이라면 담보로 맡기고 돈을 빌린 거예요. 이런 경우는 재화의 실질적 공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담보로 제공한 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죠. 할부 판매 상품입니다. 크게 인도 기준과 회수기일 도래 기준이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판매하는 시점에 매출이 되는 것이고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인도 기준이에요. 그런데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즉 장기 할부 판매다라고 한다면 회수가 될 때 회수된 금액만큼만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그러니까 회수가 된 것만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고요. 아직 회수가 안 된 부분에 대해서만 판매자의 재고자산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것이 회수기일 도래 기준입니다. 자, 위탁 상품입니다. 자, 위탁자가 있고요. 수탁자가 있습니다. 이 수탁자는 판매 대리인입니다.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대신 팔아달라고 하면서 제품이나 상품을 적송해서 보내요. 그러면 수탁자는 이 물건을 받아서 판매를 할 텐데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물건을 보내는 경우는 수탁자의 재고자산이 아니라 위탁자의 재고자산입니다. 그리고 이 적송품을 받은 수탁자가 실제로 판매하는 날 소비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이에요. 실제 판매를 기준으로 위탁자의 상품이나 제품이 매출로 인도된 것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 판매 기준입니다. 실제로 판매되지 않은 상태로 수탁자에게 건너간 상태에 있는 상품이나 제품은 위탁자의 재고자산이 됩니다. 시송품입니다. 매입자가 구매 위사를 밝히는 때에만 판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기에 기한부 판매가 있어요. 날짜를 정해놓고 해당 날짜가 경과되는 시점에 판매로 보는 것입니다. 시송품은 먼저 시험을 해보고 소비자가 테스트해보고 만족의 위사를 표할 때 판매가 되는 것인데 한없이 날짜를 정해놓지 않고 가게 되면 매입자가 언제 구매 위사를 표현할지 그냥 계속 기다리기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매입자에게 테스트용으로 보낸 이 상품이나 제품이 그 매입자의 구매 위사를 어느 시한까지 밝혀야 되느냐를 미리 정해놓고 보내겠죠. 그래서 기한부 판매 플러스 시송품이 되는 것이죠. 보통 날짜를 정해놓고 보내죠. 그래서 그 날짜가 찰 때까지 아무런 위사 표시가 없으면 그 날짜가 경과되는 시점에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되는 것입니다.
미착 상품입니다. 말 그대로 미도착한 상품, 또 미착 원재료, 이렇게도 쓰이는데요. 원재료의 경우에는 미착 원재료가 되죠. 상품은 미착 상품이고요. 이 미착 상품이라는 개정은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 나오는데요. 즉, 수출이 되고 있는 과정, 즉, 배가 미국으로 가고 있는 중이에요. 선적이 완료된 시점부터 미국까지 가는 그 동안에 아직 미도착했지만 그 미국의 그 수입을 하는 회사, 수입업자의 회사에 재고자산으로 잡아야 되잖아요. 그때 미착상품이라는 재고자산 개정을 쓰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선적지 인도 기준에서만 나오는 개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착상품을 차변에 잡고 대변에 매입 채무, 상품이나 제품이 도착이 완료가 되면 그때 이제 미착상품이 상품으로 대체가 되고요. 그 미착상품은 대변으로 소멸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따른 이제 그 인수비용이 나가게 되면 보통예금으로 인수비용이 나가고 미착상품의 원가와 매입 부대 비용이 더해져서 상품 또는 원재료 등의 원가에 가산이 되는 것입니다. 위수탁 매매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요.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적송해서 보낼 때 적성품이라는 개정을 써요. 대변에 상품이 나가지만 이 상품의 소유권은 위탁자의 소유권으로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그리고 판매 운반비가 나가고요. 그렇게 해서 수탁자가 판매가 되면 상품 대변에 있던 거가 이렇게 차변으로 가고 적성품이 대변으로 사라지고요. 그리고 수수료, 판매 수수료 50원을 차감한 1150원이 당사에 입금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 수수료는 수탁자에게 주는 것이죠. 그리고 매출은 1200원, 마진이 붙은 매출이죠. 그래서 적성품 1000원에 마진 200원이 붙은 거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변에 있던 상품이 차변으로 오면서 상품은 서로 상계됩니다. 그래서 상품이라는 재고자산은 위탁자가 더 이상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이때 바로 소멸되는 형태로 가게 됩니다. 시용 판매입니다. 자, 소비자가 마음에 들 때까지 또 기한을 정해놓고 마음에 들면 구매하라는 형태로, 그래서 먼저 물건을 보내죠. 이게 시용품이에요. 그리고 시용 가매출, 즉 소비자가 아직 만족의 의사가 없거나 또 기한이 차기 전까지는 가매출을 일단 잡습니다. 매출은 아니고요. 그런데 기한이 차거나 소비자가 만족해요 라고 하면 대변에 있던 시용 가매출이 차변으로 소멸되면서 차변에 있던 시용품이 대변으로 소멸되고, 그리고 아직 대금이 안 들어온 상태면 차변의 매출 채권, 대변의 매출이 그때 가서 잡히는 것이죠. 할부 판매입니다. 상품 또는 원재료의 판매 대금을 할부로 하여 받는 조건으로 판매하는 것을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상품 또는 원재료를 10달 할부 조건으로 매출하고 1회분 할부금 100원을 보통 예금으로 받았다. 이런 식으로 분계가 되고요. 그리고 보통 예금으로 100원이 회수가 되면 매출 채권이 100원이 사라지는, 여기에서는 이제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요. 물건이 나가면 인도 조건으로 다 매출로 다 잡았죠. 매출을 일단 다 잡고 나서 대금이 회수될 때마다 그렇게 이제 자산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예금 자산에서요. 상품이나 원재료는 모두 대변에 인도가 된 걸로 처리합니다. 자, 이러한 분계는 회수기일 도래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인도 기준으로 처리하고 대금만 할부로 들어올 때마다 처리하는 그런 회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원가관리사 2급 10번째 강의를 마치고요. 11번째 강의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